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저는 박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학교에서 뭔가 과제 같은 거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 뭐 이런 도장 혹시 봤나요? 그거 애기들 꼬마들만 받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도장 안 받나? 저 그런 도장 찍어주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요즘 재밌는 도장이 많다면서 이걸 해냄 도장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냄 도장을 사서 이제 애들한테 이걸 해냄 도장을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도장 또 샀어요 이러면서 좀 애기 같고 귀엽고 그러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도장 샀는데요?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고 갔어요. 안 보이겠지 뭐. 근데 그 도장이 뭐냐면 기죽지 마, 그럴 수 있음. 오늘 이 2월 모의평가랑 딱 맞지 않아? 분명 어떤 학생들은 1등급도 받았을 거고 다 맞았을 거고 한두 개 실수했다고 했을 학생들도 있지만 또 많은 학생들은 어려웠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말해주고 싶은 건 기죽지 마. 그럴 수 있어. 6월이잖아. 6월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이야. 해설 잘 듣고 분석하는 거. 저는 학교에 있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씩 더 챙기라고 했어요. 학교에 시험지 이만큼 남아있잖아. 왜냐면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꼭 풀어보라고 사물함에 다 하나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분석이 더 중요해. 기죽지 마. 그럴 수 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건 쉬웠지? 그쵸?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인상파화가인 모네는 빛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무와 꽃의 색깔, 햇빛과 물빛의 조화를 담은 작품을 창작했다. 모네의 작품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저 이거 푸는 순간 이거 해설할 때 자랑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거 직접 보고 왔거든요. 암튼 자, 기억 뭐예요? 모네가 이 작품을 창작한 거니까 뭐지?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기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모네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표현 방식의 변화. 작품에 나타난 색채, 표현 방식은 사람의 작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문화현상이지 뭐. 쉽습니다. 그가 백내장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그랬군요. 백내장에 걸리면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이건 어때요? 인간이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죠. 눈에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이 백내장에 걸리면 흐릿하게 보이게 된대요. 이게 신체 내 시스템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고 해야 되겠고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진행되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해요. 이 경우 수정체에서 노란색의 보색인 남색 등이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이 통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수정체에서 이런 것들은 차단되고 노란색과 붉은색은 통과된대. 이거는요. 인간의 의도 의지와 관계없이 바로 수정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개연성, 확률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은 디귿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어때? 사회문화 현상 가치 함축적, 자연현상 몰가치적.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쉽게 골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디귿, 리을 모두 자연현상인데 달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모두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둘 중에 자연현상이 보다 더 분명한 거지.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은 기억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나. 이것도 역시 공통점이야. 보편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이건 사회문화현상이건 모두 보편성이 나타나고 여기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는 게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네.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지? 그치? 자연현상이건 사회문화현상이건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 4, 5번 선지는 모두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이 나타난 거야. 체크해놔.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보편성이 나타난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통점 체크해 두면 돼. 틀렸을
학생들이 조금 있겠지. 그 학생들이 이것까지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 거고요. 2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 문제를 제외하고 표 문제 포함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았을수록 더 어려웠을 수 있을 거야.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영부자 갑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어? 다음 자료 하면 무엇을 묻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제시문도 엄청 길어요. 선지부터 빨리 보라고 했습니다. 선지 보면 자료 수집, 방법론적 이론론, 실험수단 통제지타. 사회조사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전반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선발한 여기죠. 연구자 갑은 타인의 존재와 그 다음에 개인의 과업 수행 간의 관계,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네요. 그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을 하지?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2개의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사실은 여기만 읽으면 여기까지 읽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 주제 선정하고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뭐지? 책 찾아보는 거. 관련 연구 찾아보는 거.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갑의 자료 수집은? 그렇지, 문헌 연구를 한 거지. 문헌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A에서는 갑이 찾아본 A라고 하는 선행 연구야. 갑이 찾아본 A라고 하는 선행 연구를 보니까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A 연구에서는 했네.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변수와 과업 수행이라고 하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이 긍정적인 양의 타인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고 이것들을 검증하는 연구인가 봐요. 그래서 사이클 선수들을 무작위로 2집단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단은 각자 따로 출발하게 하고 다른 집단은 여러 명과 함께 출발하게 했네. 그러니까 니은 집단에 뭐 한 거죠?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독립변인을 처치한 거지. 그래서 그 결과 해봤더니 함께 달린 집단이 따로 달린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예. 한편 B에서는 갑이 또 본 B 자료야. B 자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B 자료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학과 관련된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무작위로 선발한 당구 동호인을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을 했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하고 당구 실력이 낮은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 당구 게임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점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측정했네요. 당구 점수를 측정했습니다. 당연히 어디가 더 높게 나오겠어? 얘네 당구 실력이 높은 애들이니까 여기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여기가 뭐 더 낮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각 집단의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구 게임을 수행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관찰자가 있었을 때 개인의 개인의 과업 수행각의 관계잖아요. 타인이 있었을 때 개인의 과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관찰자를 처치하고 여기도 관찰자를 처치한 거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당구 게임을 하게 한 거지. 당구 게임을 하고 여기도 당구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점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디귿,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가 높아진 반면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더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 점수가 뭐 얼만큼 있고 얘네 점수가 얼만큼 있었는데 이 당구 실력이 높았던 사람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더 신났나 봐. 그래서 더 점수가 높아졌고 여기는요. 별로 당구 실력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디귿이고 여기가 리을이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 내용을 이와 같이 그림을 표현해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갑은 AB를 통해서 두 개의 이제 자료를 막 살펴본 거지. 그래서 A 자료는 이런 내용이고 B 자료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고요.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죠. 그렇죠. 앞에 A 연구에서는 사이클 타는 선수들 함께 탔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은 A에서는 타인을 경쟁자로, B에서는 타인을 관찰자로 설정한 점, 그게 차이가 있네요. 이 갑이 궁금했던 건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가업 수행 간의 관계였는데 A에서는 이 타인의 존재가 경쟁자로 그려졌고 B에서는 이 타인의 존재가 관찰자로 그려졌다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B에서는 개인의 기본 역량이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즉 여기서 뭐냐면 원래 잘하던 애, 원래 좀 실력이 떨어졌던 애에 따라서 이 관찰자가 있는 상황이 바로 있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 즉 개인의 기본 역량이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려면 이 타인의 역할, 경쟁자일 때나 관찰자일 때 따라서 달라졌었고, 또는 행위자로서 행위자의 기본적 역량을 변수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겠네 라고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 내용의 줄거리는 뭐야? 줄거리는 갑이 타인의 존재와 과업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그리고 관련된 연구 문헌 A, B를 막 검토해 보니까 요런 내용을 주의해 가지고 나는 연구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갑 여태 뭐한 거야, 여태? 이전에 이미 존재한 A라고 하는 연구 논문, 그리고 B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지? 그렇지, 문헌 연구법 한 거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갑이 검토한 연구가 뭐야, 얘들아? 그렇지, A하고 B 연구지. A하고 B 연구 뭐였어요? A하고 B 연구 뭐였어? A 연구에서는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 검증해 봤고, B 연구에서 당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구 실력이 높은 애들하고 낮은 애들을 봤을 때 관찰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가설을 검증해 봤어요. 무슨 연구한 거야? 실험법을 이용한 양적 연구를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 여러분? 방법론적 이론이잖아. 양적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2번 쉽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많은 학생이 아마 4번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 4번을 갔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이라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한 집단은 따로 출발하게 하고 다른 집단이 여러 명과 함께 출발했다. 여러 명과 함께 출발한 니은 집단이 뭐지?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독립변이를 처치한 집단이야. 따라서 니은이 뭐가 되고? 실험 집단이 되고, 기억이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그렇지. 공부한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맞췄을 거예요. 이제 어려운 선지가 뭐였냐? 여러분 헷갈리게 했던 선지는 바로 4번 선지입니다. 디귿과 리을 간의 차이로 인해서 B의 가설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디귿과 리을이 뭔데? 실력이 높은 애들의 게임 수행 점수는 높아졌고 실력이 낮은 애들의 게임 수행 점수는 낮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 이 둘 간에 차이가 났으니까 가설이 수용되었다. 그럼 맞아? 아니지. 왜요? 둘 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애초부터. 왜냐하면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과 당구 실력이 낮은 집단으로 애초에 나눴었고요. 그래서 얘네 평균 점수는 아마 얘네 평균 점수보다 애초에 높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애초부터 존재했지. 가설이 수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얘네 점수는 높아지고 얘네 점수는 낮아져서 이 차이가 더 벌어져야지, 차이가 낮다는 자체만으로 수용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미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5번도 당연히 아니죠. 시오대에서 이 연구에서 미음은 독립변수. 이게 독립변수? 아니지. 타인의 역할이 가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나 쉽게 2번인데 혹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여기 4번으로 갔을 수 있는 함정과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 문제 중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했고요.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왔을 때 이게 웬일이야 라고 했지. 질문지 작성에 유의점 하고 나왔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예전에 배달 음식 주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배달 음식 주문 횟수 어떻게 됐냐 라고 했더니 증가했다 감소했다 변함없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보면 알죠. 어디가 틀린 거야? 예전에 비해. 예전이 언젠데? 1년 전이야? 한 달 전이야? 일주일 전이야? 언제야? 그렇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미가 명확한가? 아니, 안 명확해. 그래서 X, X,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있는 걸로 하자.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배달 음식 주문 시 주로 이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배달 앱, 업체 홈페이지. 저 전화로 했는데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치, 체크할 데가 없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X. 이걸 포괄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배달 음식 주문 횟수는 총 몇 회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회 이하, 10회 이하, 15회 이하, 15회 초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저 7번 했어요. 7번. 그러면 어디에 체크해야 돼? 그치, 10회 이하에도 7번. 15회 이하도 7번이잖아. 중복 체크되죠? 그쵸? 그래서 상호 배타성이 없습니다. 중복 체크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있는가? 그치, 있지. 있잖아.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놓고 배달 음식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찬성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치, 배달 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제한해야 될 것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모두 맞은 사람? 무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언제나 나오는 것이죠. 문제 볼까? 뭐라고 나왔어? 일탈 이론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러면 여기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낙인론 하고 나왔습니다. 뭐 키워드들 딱딱딱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청소년이 그와 친밀한 비행 청소년 집단과 자주 오래 어울리다 보면 그들로부터 범행 기술은 물론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 등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게 뭐지? 교제해서 배웠다. 그렇지. 뭐야? 차별교제이론. 두 번째, 청소년이 사소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도 한다. 여러분 여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다. 이걸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1차적 일탈이라고 불렀지. 최초로 하는 일탈, 그리고 가벼운 일탈, 안 들켰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탈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꼬리표를 붙였어. 이게 바로 뭐예요? 낙인입니다. 이게 바로 낙인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 경우 그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비행 활동을 하게 돼요. 이게 뭐지? 습관화된 일탈, 2차적 일탈이라고 불렀었던 거잖아. 그러면 C가 아노미 이론이겠네요.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도 커다란 포부를 갖도록 사회화되지만, 그쵸? 누구든지 우리 이 사회에서 성공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어. 그와 같은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이로 인해 물질적 성공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들은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물질적 성공이라는 목표와 그리고 수단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저거. 머튼의 아노미론. 그래서 A, B, C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람들이 일탈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탈 행동을 사회적으로 A가 뭔데? 차별교제이론 학습한다. 키워드 그대로 나왔고 정답 1번.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지. 그렇죠? 두 번째. B는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탈자와 접촉을 차단하자. 누가 말해? 일탈자와 어울려서 일탈을 학습하니까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집단이랑 어울려라. 이게 A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
머튼의 아노미론에서는요, 하층 계층보다 중상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제시문에서 그대로 나왔죠. 사회에서 누구나 커다란 포부를 갖도록 사회화 된다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은 수단을 갖지 못해서 잘못된 수단을 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래서 하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A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평판, 주변 사람들의 꼬리표, 이거 꼬리표지. 무슨 이론? 낙인론. 그렇지? 그래서 B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이고, C는 B와 달리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오히려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가 B와 달리? 자, 낙인 이론에서 말하는 거지. 낙인 이론에서 뭐라고 말했어? 사소한 일탈을 저지른 아이들한테 사회적 제재, 사별적인 반응, 차별적 제재가 습관화된 일탈을 야기한다라고 봤었잖아. 낙인 이론에서.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쉽게 1번 찾아집니다. 오히려 어떤 선지들? 이렇게 5번 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지. 잘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문제까지는 모두 평이한 편입니다. 개념을 공부했다면 실수할 거리도 별로 없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문화의 태도 볼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문화의 태도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AC가 무엇인지도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우열 평가하지 않는데 A가. 그러면 A는 뭐겠어? 그렇지, 문화 상대주의. 됐고요. 국수주의 많이 외웠지? 국수주의가 뭐야?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라고 했습니다. 뭐지?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 그럼 문화 사대주의가 B입니다. 끝났죠? 그렇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문화 상대주의야.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 그 사회 맥락에서 본다. 끝났잖아. 1번 답이야. 끝. 확신을 가졌으면 이거 그대로 넘어가서 이런 문제에서 시간 절약도 꽤 많이 했을 수도 있어. 두 번째, B는 자문화에 따른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거. B가 사대주의가 다른 나라 문화 최고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니겠고,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모든 사회의 문화의 동등한 가치?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문화가 최고야 라고 평가하는 거죠. A는 B와 달리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A가 우열 평가하지 않는다.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이고요. 문화 다양성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A와 C,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중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건 문화 상대주의. 그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쉽게 1번 골라집니다.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6번.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 빈곤 문제가 표로 안 나오고 이렇게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9월에도 아마 이렇게 개념으로 나오면 수능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9월에 표 문제로 나오면 표 문제까지 대비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표 문제 후보는 아니게 된 거지. 예.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고요. A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적어서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거 뭐지? 그렇지, 상대적 빈곤입니다. B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된 상태. 절대적 빈곤이지 뭐. 해볼게요. 1번. A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자, 이거 둘 다 뭐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객관적 빈곤이라고 불렀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은 주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거야. 해당 사항 없죠. 그렇죠? 두 번째, B에 따른 빈곤선은 최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수준이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자,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최저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그럼 이게 시대와 사회,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최저 생계비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B는 A와 달리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절대 빈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지만 이 상대 빈곤이 안 나타나 저개발국에서 그렇다고?
그렇진 않아요. 따라서 A나 B 모두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요. A에 따른 빈곤선은 B에 따른 빈곤선과 달리가 아니지. 둘 다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준이 존재해. 우리나라의 경우 얘는 중위소득의 50%, 얘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틀린 거야. 그럼 정답은 5번이네. A에 따른 빈곤선을 적용하면,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면 B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왜? 자, 상대적 빈곤선이 더 높으면 예를 들어서 쭉 가장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부터 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해볼게요. 중위소득의 50%, 이게 상대적 빈곤선이야. 그래서 만약에 중위소득이 4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중위소득의 50% 우리나라 200만 원이 상대 빈곤선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절대 빈곤선이 되는, 이게 예를 들어서 13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3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이 A의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면 B, 절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이 사이에 존재하는 가구 있을 거 아니야. 150만 원, 190만 원인 가구들. 이 가구도 빈곤 가구에 포함되죠. 상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더 높은 경우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현상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지금 우리 그 4단원에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 3문제나 출제가 된 거예요. 중단원 하나에서 3문제씩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어. 뭐냐면 빈곤의 유형,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뒤에 9번 문제, 임금 격차 문제, 이렇게 3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 저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정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등장한 실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가 나와 있고, 이 사례 보면서 맞추는 문제,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각국에서 인구 비중 90%를 넘는 다수네요, 다수. 그쵸? 다수인 흑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대요. 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거죠. 그쵸?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서 고용상의 차별을 받기도 하고요. C. 소수민족 구성원이도 한 사람보다 소수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소수민족 구성원인 사람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중첩되어서 하나 더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안에서 또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2번, 을국에서 을국 국교를 믿는 사람. 자, 을국이에요. 을국 사람이야. 그리고 을국 국교를 믿는 사람, 사회적 소수자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국교를 믿고 있는데, 종교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병국에서 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소수자가 됐어. 이걸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상대성이지, 상대성. 언제 어디서나 그 종교를 믿는다고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는 아니었는데 병국으로 옮기니까 사회적 소수자가 된 거예요. 이걸 상대성이라고 불렀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사회적 소수자가 권력의 열쇠가 아닌 수적 열쇠? 아니지. 수적으로는 여러분 다수잖아.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할 때 이 소수는 수적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지 권력의 열쇠를 말하는 것이다.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2번째,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어디 우대 정책 나왔어요? 역차별을 낳는다. 그런 내용 없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C는 한 사회,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돼요. 그렇죠. 소수민족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데 그 안에서도 또 장애인. 이렇게 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중첩돼서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D는 사회적 소수자가 후천적인 요인보다, 여러분 비정규직이에요. 이주 노동자예요.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이게 생득적인 요인이에요? 아니죠. 후천적인 요인이지. 그치?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야? 아니지. 상대성이 뭐예요? 이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였다가 다른 사회로 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상대적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드라마 만점을 향해 살아의 인물 관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PD인 갑이 있고 약혼자, 양궁부 선수네요. 그리고 남매인 이제 뭐 병이 있고 뭐 경쟁자고 그다음에 갑의 뭐 동경의 대상이 되나 봐요. 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있어요. 6화 줄거리 갑의 선택은 5화에서 갑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정을 말리느라 고생한 갑.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병을 이긴 을, 여기 이겼나 봐요. 네. 국가대표팀 선발 일정 때문에 미뤄두었던 웨딩 촬영하자고 하는 거예요. 약혼자니까 되나 봐요. 병은 선발에서 탈락한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약혼자는 웨딩 촬영하자고 하고 남매는 나 너무 힘들어 위로해줘 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고민이래요. 그래서 여행 가자고. 하필이면 왜 같은 날 같은 시간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고 나왔으니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겠네. 한편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어떤 방송국에서 갑에게 의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연할 수 있도록 섭외해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갑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점점점. 그럼 해볼게요. 1번 기억은 국가대표팀이에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야? 당연히 아니지. 그쵸? 네,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아니죠. 네, 틀렸고요. 두 번째, 디귿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어때? 그렇지. 왜냐하면 역할 갈등이 여러분 뭡니까?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하는 거잖아. 이 을에 대해서 갑은 뭐죠? 약혼자야. 약혼자이기 때문에 웨딩 촬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역할이 있고 이 지위에 따라서 여기 남매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 왜 하필 같은 날이란 말이야? 충돌한 상황이죠, 뭐.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방송국 공식 조직이죠. 그쵸? 공식 조직이 뭔데? 목표가 뚜렷하고 지휘 역할이 나눠져 있고 맞아. 근데 자발적 결사체 아니지? 자발적 결사체는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경제적 보상의 근거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방송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탈락했고 그 다음에 미음은 뭐죠? 미음 어디 있어? 미음 출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역할 뭐 보상 제재 이거 물어보려고 나왔는데 이거 보자마자 틀린 거지. 왜? 그렇지,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제재 또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할 행동에 대해서 또 여기는 기대되는 역할과 역할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거나 그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역할에 대한 제재,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자체가 틀린 겁니다. 틀렸어. 그 다음에 정의 방송부 활동은 입사를 위한 재사회화이다. 이게요? 재사회화가 뭐예요? 재사회화 개념 정의부터 해봐. 급격한 사회 변동, 개인의 지위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사회화되어 있던 내용과는 다른 사회화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야. 학교에서 방송부 활동하는 게 재사회화다?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보면서 완전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 그치? 여성비라고 하는, 여기 봐요. 여성비라고 하는 게 2020년 평가원 한번 출제되기도 했었고 근데 뭐 여성비가 뭔지 외워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남성수 대비 여성수를 여성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표는 연구자 갑이 A국 어떤 기업 직원의 연봉 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와 여성비를 조사한 것이고요. 어떤 기업의 연봉은 1구간에서 시작해서 근무기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구간은 2만 달러 미만, 그래서 그 다음에 2구간 2만 달러 이상 4만 달러 미만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구간의 남성과 여성 비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 하고 나와 있네요. 여성비가 1.61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치, 남자가 1명이라면 여자가 1.61명. 뭐 이게 헷갈리면 남자가 100명이라면 여자가 161명. 그렇죠? 남성수 대비 여성수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임금이 연봉이 낮은 구간에서 여자가 좀 많은 거네. 그렇죠? 여기는요, 여성비. 남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가 110명이 되는 것이고 여긴 100명이라고 했을 때 38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62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를 62명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집단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를 62명. 뭐 편의상 남자를 1000명이라고 하면 여자를 620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62명 써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집단의 크기를 우리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거의 판가름 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두 직원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1000명의 5%인 50명은 2만 달러 미만이고 1000명의 19%인 190명은 뭐 8만 달러 이상이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지?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를 62명. 즉 여기 62%라고 만약에 읽는다면 남성 수 대비해서 62% 수준인 거지. 전체 직원 수 대비하면요 62%가 안 되겠지. 남성 대비해서 62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렇죠? 전체 직원 수의 62%가 아니죠. 남성 대비해서 60이니까 전체 직원 대비해서는 62보다 낮겠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수화라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여기 남성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수는 수를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 여기 있네요. 여성 직원 수에 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자 똑같이 비율은 5% 5%입니다. 근데 우린 뭘 구해냈어? 남성 집단의 크기랑 여성 집단의 크기를 구해냈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 집단 62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6,200명이고 여기 10,000명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100명이고 62명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620의 5%고 여기는 1000의 5%야. 그럼 남성이 더 많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됐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의 직원 수는 자 4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4구간. 4구간이 여기 있네요. 4구간. 이렇게 해볼까? 4구간 여기 있습니다.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 3배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왜?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1000명의 15%니까 한 150명이고요. 여기 620명의 7%예요.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해보면 43.4명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대가. 그러면 한 3배 많은 거야. 3배. 그러니까 8% 많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여기 빼가지고 그냥 비율을 단순히 빼서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치? 15%에서 7%를 빼가지고 8%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가 43.4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런가? 자, 여러분 봐봐. 620명이라고 봤을 때 620명의 13%였다가 계산하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으로 가면 620의 57%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 어때? 여성 직원 수가 1구간에서 2구간으로 갈 때 여성 직원 수는 어떻게 됐어? 늘어났어. 맞잖아. 620의 13%에서 57%로 여기 많아졌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적어진 거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틀린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5번 되겠네요. 5번 해볼게요.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당연히 뭐 사실은요 여성비가 감소하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써놓고 봐도 그래요. 자 1구간부터 1, 2, 3, 4, 5구간 뭐 제가 원체 친절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친절하잖아요. 자 해봐요.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 161명입니다.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요 여자 110명입니다.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 38명이죠. 그렇죠? 여기는요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 29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남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 16명입니다. 질문은 뭐예요?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이거 보면 남성 직원을 다 100으로 놨단 말이야. 전체 직원 이거 두 개 합한 게 전체 직원이지. 그치? 전체 261에서 100만큼이었다가 이거 전체 210에서 100만큼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 138에서 100만큼 차지. 이제 129에서 100만큼 차지. 이제 116에서 100만큼 차지. 어때?
전체 직원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게 점점 커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일부러 설명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이 여성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2020 6월일 거예요. 6월인가 9월인가? 네. 그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0번부터 여러분 14번까지 또 마음 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문화, 동화, 병존, 융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이 정도는 되게 쉽게 나온 거니까. ABC 문화 접변의 결과죠. 그쵸?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온 유럽인의 문화로 여기 나왔네. 대체됐다. 이거 뭐지? 흡수됐다. 그럼 이게 동화네, 동화. 동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체계 속에서 나란히 나왔네. 이거 나란히 함께 존재한다. 이것도 키워드지? 뭐야? 그렇죠. 병존입니다. 제가 지금 뭐야 할 때 뭔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융합이지, 융합. 그렇죠. 얘 융합입니다. 이제 뭐 문제 풀면 되지. 1번 C의 사례로, 융합의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 모두 지내는 건 이건 뭐겠어? 함께 나란히잖아. 그렇지, 병존이지. 틀렸고요. A는 B, C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틀렸어요. 이 기출에도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화되는 게 무조건 강제적 문화 접변이야? 우리나라에서 가로 쓰기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 다 세로 쓰기로 써. 책 봐. 책 여러분 가로 쓰기로 돼 있는 거 있어? 없지. 이거 강제적일까? 편리하니까 받아들이고 대체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에 자문화의 정체성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가에 들어가면 동화는 맞지. 하지만 융합은요, 정체성 상실하지 않습니다. A 문화랑 B 문화가 만나서 C 문화가 됐는데 C 문화 안에는 기존의 문화 요소도 살아있는 거야. 밥버거. 그래서 틀렸어요.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문화 변동인가가 들어가게 되면, 자, 얘네 뭐라고 했어? 문화 접변의 결과라며. 문화 요소가 장기간 전면적으로 접하는 거라며. 이게 바로 뭐예요? 외재적 요인인 거지. 모두 다 외재적 문화 변동의 결과입니다. 문화 접변 자체를 외재적 문화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두 얘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얘, 여기도 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5번. 다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라고 한다면 이 중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건 뭐지? 그치, 융합이죠. 우리 쌀밥 먹었어. 그런데 햄버거 들어왔어. 그래서 밥버거.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 것도 아니야. 새로운 문화 요소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융합이 예 해야 됩니다. 여기 예. 여기는요? 아니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가도록 할게요. 하이문화의 사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잘 보라고 해서 하이문화야, 하이문화. 하이문화. 갑국의 A 집단은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저항에 대한 표시로 자동차 대신 마차를 사용하여 걸어 다닙니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요. 그럼 주류사회에 저항하고 있네. 무슨 문화요? 그렇지, 반문화야, 반문화. 그 다음에 을국의 젊은 층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어요.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환경,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래요.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양식에 이 세대끼리 누리는 거네. 세대 문화로서의 하위 문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문화가 어디 상품화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엉뚱한 선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에서는 하위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로 대체돼요? 아니죠. 주류의 가치를 전수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저항하는데? 틀렸죠. 세 번째, 나에서는 세대 문화가 전체 사회, 그렇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네 하잖아요. 맞네요. 정답 3번입니다. 쉽죠? 그렇죠? 나에서는 주류 문화를 거부하며 새로운 가치를, 주류 문화에 대한 거부의 표시는 가에서 나타났죠. 틀렸습니다. 가나에서 모두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이거 뭐죠? 그치,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더 빨라. 이 물질 문화, 기술, 얘가 못 따라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술 지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지체 안 나타났어요. 그쵸? 하위 문화의 사례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계층표 분석이죠. 그쵸? 계층 구성 비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하라는 거지? 부츠 피라미드형인지 다이아몬드형인지 그거 알아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렇죠. 작년이에요. 작년 9월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9월. 그쵸? 예.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 계층표 문제가 매우 쉽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얘는 표 문제로도 잘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도 표 문제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계층 구성 비율,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였는지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까? 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국이 있습니다. 을국이 있고 어떤 시기가 있지? 1990년하고 그 다음에 2000년, 2020년, 1990년, 2020년. 자, 볼까요? 1990년에는 상층이 5, 하층이 50이네요. 그래서 상, 중, 하 보니까 상층이 5, 하층이 50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5, 6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해볼게요. 네, 을국도 1990년에 상층이 10, 그 다음에 하층이 65, 그 다음에 상층이 10, 하층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형식은 지난해 9월 형식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이 지금 비율이 나온 건데 상하고 하만 나오면 충 알 수 있잖아. 100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100에서 이거 두 개 나머지 뺀 거 하면 여기 45. 그렇죠? 여기 두 개 나머지 빼면 얼마예요? 25. 여기 빼면 얼마지? 그렇죠? 25. 그 다음에 7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층 구조 다 파악할 수 있죠.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니까 요거. 그렇지?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니까 또 이거. 그렇죠?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니까 이거. 여기는요. 중이 가장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계층 구조는 여기 갑국이 있어요. 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이야. 모래시계형 여기 안 나왔어. 여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폐쇄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계층 구성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계층 구성원의 양적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면 피라미드형, 중이 가장 많으면 다이아몬드형 이걸 판단했지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쵸? 수직이동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갑국은 을국과 달리 폐쇄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한 사회를 놓고 봤을 때는 갑이라고 어떤 한 사회를 놓고 봤을 때는 1990년에서 2020년으로 이렇게 올수록 이 상중하의 비율이 막 바뀌었으니까 이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회를 길게 놓고 본다면 또 폐쇄적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22년, 1990년에서 2020년 보고 이거 보고 갑국이 을국에 비해서 여기 상층이 여기 15% 되고 여기 중층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뭘 보고 상승 이동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그치? 왜?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건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또는 하에서 중으로 가거나 하에서 상으로 가는 비율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지. 그치? 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사회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어때? 이거지 이거 뭐. 정답 4번입니다. 을국은 그랬잖아. 사회 안정성이 높은, 중층이 많은 이런 모양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1990년에 중층 대비 상층의 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얼마야? 90년에 여기 1990년에 중층 대비 상층의 비 갑국 1990년에 45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을국은요 25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더 커요? 25에서 10이 차지하는 게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갑국이 크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네요. 정답은 정말 쉽게 여러분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쉬운 문제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딱 나왔지 문제. 개인 강조하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 딱 찾으면 됩니다. 사회는 그 자체로 고유한 성격 끝났네. 그래서 개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방식에 순응하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 구조화된 행동한다. 뭐 이거잖아. 뭐 강조하는 거? 사회 강조하는 거. 그래서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 두 번째, 개인은 자율적인 존재이다. 이것도 끝났지. 왜 이렇게 쉽지? 개인 강조하는 거지. 사회 이름뿐, 명목론. 명목론이고 개인 강조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가는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 아니,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며. 그러니까 총합 그 이상이겠지. 틀렸어요. 두 번째, 가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외재성. 맞아. 그 자체로 고유한 성격을 가지면서 개인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맞아. 그게 외재성이거든. 그 다음에 나는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나에서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을 받아들여서 개인 자율적이라는데 안 맞죠. 왜 틀렸습니다. 4번이 리을이 맞지.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개인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죠.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여러분 4번 고르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여러분 A, B가 뭔데?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 정말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인 A에서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뭐지? 그렇지? 지식 정보가 중요한 정보사회겠네. A. 가정에서도 고도화된 통신기술이 널리 활용되고요.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가정은 생산과 노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주로 자본과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B 어디야? 그치, 산업사회지. 그치? 네. 지식 A,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 A 이렇게 나왔네요. 가정은 직장과 분리되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가정과 직장의 통합 정도가 높고 산업사회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해볼게요. 1번 A는 B에 비해서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높아요? 아니지. 정보사회로 갈수록 더 다양해집니다. 이질성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야 돼. 틀린 것이고요. A는 B에 비해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적죠. 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A는 B에 비해서 정보사회에서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 이게 문제잖아.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분, 산업사회는 뭐지? 대량 생산이야.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관료제 여기까지 연결했었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B는 A에 비해서가 아니라 A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정보사회가, 그리고 산업사회가 소품종 대량 생산. 틀렸고. B는 A에 비해서 쌍방향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쌍방향 매체는 정보사회 매체였죠? 그쵸? 어디에서? A에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유형이 정보사회, 산업사회랑 섞여서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온다라고 했었던 부분.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나왔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얘도 되게 평이한 편인 거지. 9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1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비율과 수 계산하는 문제야.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랑 같대요. A의 사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의료급여고요. 구체적인 건 몰라도 여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에 해당된다? A, 공공부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공공부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급여 실시하는 거. 이거는요? 국민연금. 그래서 얘가 바로 사회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보험.
C 볼까? C 보니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사 간병 서비스 그대로 나왔네. 가사 간병 서비스. 저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그래서 C가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기 2015년과 2020년 시기 두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2015년 뭐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인구 중 12%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남녀를 따져보니까 여자가 60%고 남자가 40%인 거야. 여러분 이 표는요. 2019년 평가원 모의고사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보는 게 진짜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 수능 완성하면서 기출 같이 해도 되고 수능 완성 끝나고 나서 기출 보면 딱 이렇게 보자마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이에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뭐지? 그렇지, 공공부조지. A야, A. 그렇죠, A입니다. A. A의 2015년 전체 인구 중 수혜자 비율은 2015년 전체 인구 중에 수혜자 비율이 이거 근데 공공부 이거잖아 이거 12%인데 이걸로 읽으라고 뭐 착각시킨 건가? 24%이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서비스 C입니다. C. 2015년 남성 수혜자 수는 갑국 인구의 12%이다. 2015년이에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남성 수혜자 수는 갑국 인구의 12%이다. 자, 2015년 각국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 자, 전체 인구를 만약에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두겠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이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가 24%래. 그럼 몇 명? 24명인 거지. 그치? 그쵸? 네. 그랬는데 이 24명을 보니까 남자 반, 여자 반이래. 이해되죠? 그쵸? 24명에 남자 반, 여자 반이래. 50%, 50%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 12, 여기 12 되는 거죠. 그럼 전체로 따져서 전체에서 몇 퍼센트? 12%네. 맞잖아요. 이걸 1000명으로 두든 1000명으로 두고 240명, 120, 120 어떻게 둬도 됩니다. 500명으로 두건 몇 명으로 두건 가장 쉬운 숫자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남성은요 전체의 12%이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여기서 뭐지? 얘는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입니다. 상호부조는 그렇지 사회보험이지.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죠. B입니다. B의 경우 2015년 여성 수혜자 수와 2020년 여성 수혜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건 뭐만 주어졌어? 비율만 주어졌습니다. 봐봐. 사회보험의 경우 2015년이나 2020년 모두 48%야. 여기가 100명이라고 하면 여기 48명, 100명이라고 하면 여기도 48명이죠. 그 중에서 여성은요. 이 48명 중에 30%, 48명 중에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 모르는 거지. 그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100명이라고 할 때라고 했잖아. 근데 2015년과 2020년의 전체 인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여기가 100명이고 200명이면 어떡해? 1000명이고 여기 10,000명이면 어떡할 거야? 12,000명이고 9,000명이면 어떡할 거야? 그쵸? 따라서 알 수가 없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의 수혜자 수 했네요. 2015년의 경우 2015년이라고 했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 어떤 거지? 그치, 공공부조입니다. A. A의 수혜자 수 해볼게요. 공공부조의 2015년 여기 A의 수혜자 수는 의무가입이 원칙인 2015년 의무가입이 원칙인 건 뭐죠? 사회보험입니다. B의 수혜자 수의 4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네요. 자, 이거는요 연도가 같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지. 그쵸? 2015년이니까 여기 1000명이면 여기도 1000명, 100명이면 100명. 그렇지.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쳤을 때 12명, 여기는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48명이야. 그러니까 뭐가? B가 A의 여기 2015년 4배이다 라고 해야 되죠. 반대로 썼습니다. 그렇죠? A의 수혜자 수가 B 수혜자 수의 4배다 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쓴 거지. 그쵸? 예. 같은 연도를 비교했으니까 비율 보고 수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2020년 했고요. 2020년이야, 이번에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2020년을 딱 했고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남성 수혜자 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여기, 공공부조 요거에 해당하는 남성 수혜자 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2020년, 그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여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남성 수혜자 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냥 100명이라고 치면 되지. 같은 연도니까. 100명이라고 쳤을 때 18명. 18명에 곱하기 몇 퍼센트? 35%가 남자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0.35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48명인 거야. 그러면 48명에 70%니까 0.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A, 이게 첫 번째죠.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남성 수혜자 수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남성 수혜자 수의 이게 절반이야? 비율만 봐도 여기가 더 낮은 데다가 이 집단 자체가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48이니까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실제로 계산하면 여기가 한 6.3 나오고요. 여기가 33.6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거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그쵸? 절반이다. 틀렸습니다. 산수를 하라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충분히 접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과 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있었으면 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볼게요.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부각된, 자, 문제 잘 보라고 했지. 문제 뭐라고 나왔어? 문화의 속성. 그치? 자, 사례가 이렇게 주어지고 문화의 속성 물어보잖아. 공통적으로 부각된 거. 그러면 자, 문화의 속성이 뭐였냐면 학공, 생각나요? 전축, 변. 이 중에 무엇일까 하고 제시문으로 먼저 가기보다는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자, 특히나 1, 2, 3, 4, 5번이면 하나씩 선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되면 제가 선지부터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몇 개 제할 수도 있거든. 한두 개 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가볼게요.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 안에 변동성이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그렇죠? 이게 기억, 변동성.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점차 복잡하고 풍부해진다. 이거는 축적, 그치? 이게 니은 축적. 그 다음에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왜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지? 공유하고 있으니까. 온돌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신발 신고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신발 벗고 들어오겠지.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 공유성, 디귿. 그 다음에 문화는 특정 사회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발 벗고 들어오겠지라고 예측한다니까. 공유성. 그래서요, 사실 이거 문제 풀자마자 아니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정답 뭐겠어. 공유성 선지 2개 나왔어. 디귿, 리을 5번 답입니다. 이렇게 골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제 나중에 이거 알고 선지 다 따로 하면 어떡하지? 여기다 2개 넣고. 여기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각국 사람들은 네모빵을 번영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서 이 빵을 만드는 법을 대대로 전수하고 있다. 이 빵을요, 번영과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한대. 각국에서는 이 빵을 칼로 자르는 행위가 불운을 가지고 온다고 믿고요. 그래서 칼로 안 자르나 봐. 버리거나 던지는 행위도. 이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네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나타나서 못 찾았잖아. 그 다음에 일국 사람들은 평소 절제를 중시하여 식사조차도 즐거운 행위가 아닌 생명 유지를 위한 행위 정도로 여긴대요. 그래서 일국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참거나 때또로 단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대. 이런 문화 어때? 우리랑 다른데 다른 문화 공유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뭐 다른 거 나타났어요? 그치. 정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오랜만에 좀 반가웠습니다. 뭐야? 문제 봐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A와 B는 각각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관료제, 탈관료제. 관료제, 탈관료제 진짜 몇 년 만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반가웠어. 나올 만한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 근데 9월에 안 나오면 수능에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선보였습니다.
수평적 의사 결정 방식의 확대,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하는 A.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뭐겠어요? 그치, 모르면 안 되지. 탈관료제지. 그치? 탈관료제의 특징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제나 이런 것들. 정보사회가 되면서. 그다음에 B와 구분된다. 그러면 B가 관료제겠네. B는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세분화된 업무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 조직 효율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관료제였잖아요. 산업사회 대량 생산. 그래서 대규모 조직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지? 통정했다고 했었잖아. 반면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존 조직 틀 안에서 새로운 부서를 추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근데 비판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이 관료제의 이러한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카멜리펀트. 이게 뭐냐면 낙타와 코끼리 합친 것처럼 느리고 둔하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보사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정보사회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탈관료제가 됐고 이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 덩치가 큰 거야. 더 커지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막 둔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1번 A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 초기에 말했지.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의 조직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B는 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목적 전치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적이 굴을 전자 굴러다녀. 수단이 너무 중시돼서 어디에서?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수단을 강조하잖아, 관료제는. 그 다음에 A는 B에 비해서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A에서는 B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은 건 관료제의 특징인 거야. 문서, 규약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한다. 그렇죠. B. 관료제는 연공서열 맞지? 그치? 경력이 보상이 돼서 경력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 탈관료제는 성과, 능력. 정답 4번. 4번. 기억의 문제는 조직 구성원의 위계적 서열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한다? 여러분 이게 카멜리펀트가 뭐냐면 이 관료제 조직에 이 막 대규모된 조직에 막 둔하고 느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막 서열을 강조하고 하면 이거 관료제 조직에 나타나는 뭔가 서열화를 더 강화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겠지. 틀렸습니다.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변동이론 정말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순환론이라고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발생, 성장, 정체, 해체 끝났네. 그럼 가가 뭐겠어? 순환론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엘리트가 주도하는 혁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대중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는 분열하고 문명은 쇠퇴하고 역사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이게 순환론이잖아.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잖아. 그대로 키워드 나왔고요. 나는 인류의 역사는 생산 방식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의 궁극적 이상에 다가가는 과정이래. 이상을 향해서 간대. 낡은 생산 방식은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바뀌고요. 이러한 전환은 점진적인 시대 발전을 이끌며 역사를 구성한다. 역사는 생산 방식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이 누적되어서 진보, 발전,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지, 이거 진화론이지 뭐. 기억. 가는 순환론입니다.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미래가 쇠퇴할지 아니면 성장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론은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봐온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이거 많이 했습니다.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이걸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제도들과 지금의 제도들을 보면 정말 많이 분화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걸 미분화에서 분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썼었어. 이건 개념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거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 여러분 얘가 일정한 방향이야?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정해? 방향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일정한 방향은 진화론입니다. 발전하는 방향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네, 틀렸고요.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이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거잖아. 흥망성쇠.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에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관점이라고 나왔지. 그럼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지. 그치? 환경 문제는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사회 문제로 사람들이 규정하면서 관심사가 되었다.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더 가볼게요. 오늘날 많은 환경운동가, 학자, 언론인, 시민들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들은 그린, 에코, 재생과 같은 표현을 친환경의 대명사처럼 인식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있다. 사람들끼리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쵸? 공유하고. 그러면 뭐겠어? 가가? 그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지. 뭐 상상. 두 번째. 환경 문제는 산업화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인데요. 사회 문제인데 이게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래. 끝났네. 사회 문제는 마치 사회가 유기체화 같은데 유기체에 병이 걸린 것과 같아. 그럼 뭡니까? 그렇지. 기능론입니다. 기능.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증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전체는 다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간대잖아요. 일시적이고 다시 간다. 조화와 균형했으니까 기능론 맞고요. 그러면 다는 갈등론이겠네. 환경 문제는 자본과 계급이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벌써 나왔죠? 자본과 계급이 환경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기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갈등론. 그치.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가해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여러분 상호 의존적. 이거 누구 키워드야? 기능론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상호 의존은 아니야. 이건 뭐냐면 기능론은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 탈이 나면 연쇄적으로 이상이 생기잖아. 그게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거, 기능론의 키워드입니다. 나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 이건 어디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가해 관점이지. 그치? 다의 관점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과 투쟁. 그렇죠. 갈등론 맞네요. 정답은 3번. 나의 관점은 다의 관점과 달리 사회 질서와 안정을 얘가 강조하지. 조화, 균형, 안정, 질서 강조하죠. 틀렸고요. 다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건 여러분 어떤 관점이에요? 이런 사회 문제도 일시적인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지금 사회 완전 좋거든? 누가 그러겠어? 현재 사회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그렇지, 지배층이 기능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 지금 현재 편안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 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은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음 사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였습니다. 각국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두 식의 총 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나왔던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에 비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 주어진 자료 통해서 T년하고 지금 보니까 T년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을 비교한 것이네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 부양인구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 절반으로 감소했다네. 그럼 부양인구가 뭐죠? 15세에서 64세 인구지? 그치? 여기 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식 많이 나와 있지만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식 안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 그리고 1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양 인구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 절반으로 감소한 거, 총 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한 거,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각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에 25%였는데 12.5%가 된 거. 이를 토대로 해서 한번 상대적인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주어진 것처럼 부양 인구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 절반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얼마라고 할 거냐면 5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그치? 그래 놓고 두 시기의 총 부양비가 60이래. 여러분 총 부양비가 뭐예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요거 나머지 0에서 14세, 그 다음에 65 되는데 65세 이상, 65세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 이게 60으로 총 부양비가 동일화되잖아요. 곱하기 100. 그럼 여기를 100으로 쳤으니까, 여기를 100으로 쳤으니까 60이 나왔다는 건 요거랑 요걸 더해서 60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지.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총 부양비가 60이다 라고 하는 건 부양 인구 대비해서 60%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두 개 합한 게. 그렇죠? 100에 60%. 그럼 이거 두 개 합해서 60이다.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는 160 하시면 되는 것이고. 총 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50 대비해서 60%다. 여기 둘이.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가 돼요? 3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여기 두 개에서 30이 되면, 여기 두 개에서 30이 되면 50에 60% 맞잖아요. 여기 100에 60%, 50에 60%. 여기 두 개 더해서 30. 그러면 총 인구 다 알아냈네? 그치? 왜냐면 여기 총 인구는 160으로 할 거고요. 여기 총 인구는 80이 되겠네. 그쵸? 네. 맞죠? 여기 두 개 더해서 60, 여기 두 개 더해서 30. 왜냐면 절반 줄어들었으니까 총 부양비가 똑같다면 이것도 절반 줄어들었다는 거고 인구도 절반 줄어들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으로. 다 했네. 자, 그러면 각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의 비율이 25%래. 자, 여기 전체 인구 중에서 25%가 유소년이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 160에 25%. 160을 여러분 4분의 1 해봐요. 그럼 얼마가 돼? 여기 40이네. 그치? 맞죠?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유소년 인구.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2.5%래. 전체 인구에. 그럼 80에 12.5%. 12.5면 8분의 1이네. 하도 많이 하니까 금방금방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80에 12.5면 여기가 8분의 1. 그럼 여기가 10이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20이네. 다 구한 겁니다. 끝. 저 이거 했으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했다. 감소율 구하는 거네, 뭐. 감소율 구하는 거네.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얼마나 감소했어요? 30% 감소한 거야? 여기서 여기 그냥 빼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얼마였는데? 원래 40이었는데 40에서 감소율을 구하는 겁니다. 40에서 10으로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30만큼 줄어들었어요.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 표분석의 패턴에서도 했던 거야. 감소율.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는 거지? 그치? 75% 나오는 거지. 그치? 네, 틀린 거죠. 틀렸고요. 두 번째, T년의 노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그렇죠. 20, 20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것이고요. 디귿.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이 높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나요? 봐요. 전체 인구에서 160에서 여기 둘이 차지하는 게 얼마야? 60이 되는 거고요. 전체 인구에서 80에서 둘이 차지하는 게 얼마야? 30이죠. 그렇죠? 네. 하면 이것도 8분의 3이고 이것도 8분의 3이잖아. 똑같잖아. 비율 구할 필요 없죠? 그렇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안 해도 똑같잖아. 같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마지막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자, 유소년 부양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0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이죠. 그쵸? 그러면 10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40에서 여기는요 50분의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0에서 14세 10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봐요. 얼마가 나와요? 20.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40에서 20으로 절반으로 감소하고 맞네요.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분의 요거지. 이번에 요거 분의 요거야.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2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요.
50분의 20, 그렇지. 50분의 20 곱하기 100인 거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네. 그쵸?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다. 땅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문화는 여러분 공부한 만큼 여러분에게 배신을 때리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나 제가 말했지. 기죽지 마.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건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총평 분석하는 것도 잘 봐주시고요. 시험지 잘 보관했다가 9월 시험 전에, 수능 시험 전에 몇 번씩 꺼내서 보아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수능 완성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